한국시 읽기 269번은 조세핀의 0.1mm입니다. 0.1mm가 1mm도 작죠. 예, 1cm가 10mm죠. 그러니까 100분의 1cm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인데, 응? 공간의 공간의 수치인데, 그죠? 공간을 말하는 수치예요. 근데 이거는 그 보통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적으로 과학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어? 그 개념, 일상적인 차원, 일상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즉 아주 작은 길이, 그죠? 센티미터는 길이죠, 그죠? 길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를 말할까? 그거부터, 뭔가 암시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상을 하나 갖고 있는, 이런 수수께끼 앞에서 뭔가 생각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어, 사상적인 틀, 세상을 읽는, 세상을 읽는 사상적인 틀을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어, 이런 역사의식, 이런 역사의식이 어, 이런 역사의식,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 즉 어, 음,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어느 시대 어느 지점에 네, 살고 있는지 자각하는 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필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례로 근대 적인 사고방식은 음, 근대 과학 근대 과학 실험에서 근대 그러니까 이분법 어, A와 B의 A와 A 바죠 마이너스 A의 이분법적 사고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실험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이게 네 개의 경우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때 그 비교가 뭐예요? 공간적인 위치의 차이를 가지고 어, 비교하는 경우가 비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그제 A하고 뭐가 있으면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지? 요컨대 근대적인 사고는 공간 중심 적입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학 그 공부 수업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라고 전제하면서 전제하면서 공식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지? 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그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그건 과학적 실험의 기준인 공간적 차이만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외의 시간적인 어떤 그 외의 그지? 사원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위 공부한다는 것, 또는 연구한다는 것, 그것은 공간적 차이,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구조의 공간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적과 아군, 서로 다른 진영, 그지? 서로 다른 진영이 뭐예요? 공간이죠. 을 차지하는 적과 아군의 대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립하는 두 개 요소의 공간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아까 위에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그거가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즉 탈근대죠. 이 사고 방식은 뭐예요? 다케 데리다의 해체론 또는 핵심 개념인 해체가 해체론의 핵심 개념인 차연이 차연이란 말을 쓰는데 차연 이상한 말이죠. 이 차이와 지연의 합성어란 말이죠. 합성어 그리고 이 탈근대의 대표 철학자 그 차연과 합성어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차이는 공간적인 근대 당론에서 주목했던 공간적인 차이를 말하며 그러니까 지연은 시간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응? 시간적인 차이 지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연이란 지연이란 차원을 추가로 응? 고려한 과정에서 뭐예요? 시간적인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는 음,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현대 사고 방식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교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런 차연론에서는 뭐가 안 돼요. 이분법이 근대적인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적과 아군의 이분법은 적과 아군이 서로 다른 대립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개념 구조. 그지? 근데 뭐예요? 예를 들면 적은 오늘 전쟁터에 나와 있고, 아군은 음, 오래전에, 오래전에 오늘의 전쟁터에 나와 있고, 아군은 오래전에 전쟁터에 나와 있다면, 적과 아군의 대립 개념을 어, 필요해서 사용하더라, 임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폭력적인 대립, 폭력적인 대결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타임을 쓰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대적인 입문법은 안 된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왜 내가 얘기를 길게 했냐면 0.0, 0.1mm라는 아주 작은, 그지?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0.1mm 라는 아주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말하는 단어를 제목으로 제목을 로 삼은 하나의 이유가 틀림없이 응? 음, 공간적인 사이에 섬세하게 주목하는 시선을 조세피 시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섬세한 시선의 근저에는 공간적 사이에 쉽게 예? 어, 로 인해 쉽게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가정함이 들어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전쟁하고 싸우려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0.1mm로 가깝게 있어요. 적과 아군이 즉 0.1mm 밀리미터라는 공간 개념은 그 존재의 예, 공간적 차이를 말함과 동시에 어, 소위 이 근대적인 이분법적 대립의 갈등 구조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두 개의 존재가 0.1mm 차이진다면 그건 주거나 위험이 아니라 사랑의 간격이기. 그치, 0.1mm는 뭐야? 딱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0.1mm 차이가 진다면, 그거는, 응? 사랑의 간격이라고. 0.1mm라는 단어에 굉장히 좋은 개념을 잡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0.1mm에 꽂혔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0.1mm가 왜 꽂혔을까? 그 생각을 지금 어, 필자가 꽂힌 거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시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조세핀, 창문을 열었다. 흰 창틈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있다. 제 몸집만한 어둠을 저보다 편다. 서툴다. 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창문을 여닫는다. 하루를 떨다 금세 조용해진다. 아차 싶어 검지를 내밀어 날개를 만져본다. 날개 끝은 수틀 위의 자수처럼 얇다. 너는 딱 한 땀만큼만 움직인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고양이처럼 너를 다녀간다. 날마다 묻는 안부는 먼지처럼 쌓여갔다. 한동안 잊고 있던 내가 다시 생각날 때쯤 창문을 열었다. 냉기 가득한 창틀에서 너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창문을 여닫아 본다. 사진처럼 반응이 없다. 몇 차례 여닫아 보아도 그대로의 너를 더 이상 파르르 떨지 않을 너를 만지려다 멈춘다. 그리고 오래된 창문을 천천히 닫는다. 2016년도에 시와 사람으로 등단하셨고 시집이 이 고양이를 꺼내줘 에스메랄다와 추물이라는 게 있고 웹북 그이 새벽 뉴스라는 웹북이 있는데 이 시가 발표된 거는 시산맥 2026년 봄호예요. 좀 전에 내가 한 그 사전 설명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었다. 흰 창틈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있다. 흰 창틈에 보통 창이 다 하얗죠.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있다. 흰색과 검은색, 의 극적인 이분법적 여기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색조 색깔을 그래서 극적인 부분 대립을 어, 대립 구조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거는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의 극적인 대비예요. 그지? 흰장들의 검은 나방 한 마리가 눈에 띄고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또 하나, 그러면 앞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져와요. 우리가 창문을 열을 때는 무엇의 창문을 열어요? 방, 창문이 닫힌 방과 창문이 열린 방의 적인 대조. 그죠?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은 내가 창문을 열었어. 그럼 뭐예요? 그동안에 쭉, 이 말은 전제가 그동안에 쭉 닫혀 있었다. 그지? 일부러 창문을 열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다. 그지? 있었다라는 있었던 상황과 대비됩니다. 그게 내가 창문을 열었어. 그러면 창문을 열었어요. 그 말 자체에 창문이 쭉 닫혀 있어서 그 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창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흰 창틈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저절로 이건 이제 좀 전에 쭉 내가 본 것처럼 이 일련의 행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사실 묘사. 그러니까 웃기는 게요. 우리가 보통 자연 사실대로 묘사한다고 리얼리즘 리얼하게 리얼리즘의 원칙을 말하지만 어, 실제의 근대와 탈근대의 해당 전환에 관한 역사의식을 감안해 한다면 생각한다면 그지?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적인 묘사가 그죠? 자연스러운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 이 두 행처럼 이 첫 번째 이행처럼 일련의 이행처럼 뭐예요? 첫 번째 이행처럼 공간적 차이를 A와 B의 공간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근데 담론의 말하면 실천 분위기. 자연스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1, 2 행위.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건데 1년은 자연스럽게 묘사 경험의 시인의 직접 경험에 관한 자연스러운 묘사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런 마음가짐은 시의 제목인 0.1 밀리미터가 0.1 밀리미터가 0.1밀리미터가 존재하는 적자의식을 생각하면 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어? 사실 묘사로 사실의 사실에 관한 묘사라고 수용하고 말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이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음, 현실 현실 인식과 그 묘사에 관한 회의와 의문이 야말로 뭐예요? 시적 상상력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학문적인 음, 묘사를 일삼는 근대적인 세계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다. 흰 창틀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 있다라고 말했지만 아주 쉽게 말했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얼핏 나방 한 마리, 나방 한 마리
섬뜩한 감정이, 그러니까 심정이 이었던, 응? 그지? 갑자기 그 나방 한 마리가 있어. 검은색 보통 우리, 예, 그죠? 섬뜩해 한단 말이죠. 심정이 어떤, 섬뜩 감정이 들었던, 보고, 일단 감정이 들었던 경험, 그 묘사입니다. 왜 나방 한 마리를 보고 섬뜩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그건 아마도 흙과 백의 극적인 대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응? 어쨌든,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이 이, 이 시를 쓰게 했습니다. 왜 쓰게 했을까? 왜 한문적 상상력으로 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경험이었을까? 그러니까, 응? 창문을 열었더니 창틀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있었어. 그래서 조금 놀랬어. 응? 라고 산문적으로, 으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험이 되지 못했을까, 이거야. 왜 시적 상상력이 동원,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필요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이 시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어, 포스. 어. 어? 그래서 이제 시를 읽어야 되는 거야. 창틀을 열었다. 흰 창틈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묘사잖아. 근데 시가 됐단 말이죠. 이게 시가 됐다는 게 문제인 거야. 왜 문제냐면 엄청나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이게, 2, 3, 4연에 있어요. 제 몸집만한 어둠을 접었다 편다. 제 몸집만한 어둠, 제 몸집만한 어둠을 접었다 편다. 그러니까 1년에서 검은 나방 한 마리.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이 이라는 개념이 흰 상틈이라는 개념과 매립되는 구도였다면 이연을 시작하면서 제 몸집만한 어둠, 즉, 제 그, 몸집만한 검정으로 어? 재정의됐. 그러니까 이거는 이는 1년에 흑백과 백의 대립이라는 전쟁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깜짝이야 검정색 그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였으면 그냥 문 탁 닫고 놀래서 닫아버렸을 텐데, 그지? 이런 상태였다면 그 검정, 검은 나방에 관한 뭐 집에 저기였다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으로 결론 지어줄 수 상황이 결론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시인은 시인 페르소나는 제 몸집만한 어둠이라는 나방의 묘사로 검정이 흰 청틈 전체와 대립하는 색깔이 아니라 그저 나방 검정색으로 태어난 나방이 아, 발하고 있는 몸집의 크기만으로 축소시켜서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 분명히 사실 묘사일 텐데 그런 식으로 흑백의 흑백의 대립이라는 가상적인 허상적인이지. 근데 개념의 허상적인 대립 상태를 허상적인 심리의 대립 상태를 벗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둠, 검정 전부 그게 아니라 그것만 걔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는 조금 앞서서 해석을 하자면 이는 흑백이란 이분법적 대립의 근대적 사고가 아주 과장된 논리 구조라는 어,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어? 그죠? 검은 거 있으면 검은 거만 보면 되는데, 그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그럴까? 생각 또는 그러니까 화상 또는 허구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한 이유는 그 뒤에 있어요. 서툴다. 이 나방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서 창문을 닫아 버리기는커녕 뭐라고 그래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창문을 여닫는다. 이 창문을 여닫는단 말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한참을 지켜보다 창문을 여닫는다. 그 여닫는다. 그 열고 닫는다. 라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즉 꽝 닫는다가 아니라 그지? 열고 닫는다. 이거는 망설임, 그지? 꽝 닫아버리지 않고
쾅 닫아버리지 않고 어? 닫는 행위를 망설였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서 흑백의 사고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망설임이 응? 흑백의 이 대립적 근대 사고를 벗어나거나 무의식적으로 적으로 벗어난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응? 즉 흰색의 상층과 검정색의 나반의 위협적인 대립이라고 굳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응? 실제로 창문을 열고 만난 나방은 어?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지만 서툴었다는 이 행위입니다. 즉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활동에서 그래서 혐오감보다는 호기심이 크게 발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닫아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냥 닫아야 하는데, 닫고, 망설였던 소리죠. 가르르 떨다 금세 조용해진다.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가르르 아차 싶어. 아차 싶어. 왜 아차 싶어요? 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틈틈에 이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자리를 잡은 건 뭐 때문이에요? 불일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파르르 떨다 금세 조용해진다. 어? 서툴다는 거죠. 뭐를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가 서툰 거죠. 그러니까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행위가 서툴다라고 느껴진 이유는 그지? 기본적인 어, 나방의 날아다니기라는 기본적인 행동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 거고 이제는 깨달음의 시기입니다. 그게 악사시켜 나는 감탄사에서 나온 감탄사로 표현됩니다. 즉 도노 즉 벼랑간 깨달음 그치? 벼랑간 깨달음 불교 천불교의 깨침 묘사하는 감탄사 가사입니다.
선불교의 기본 교리는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어서 깨치면 누구나 부처, 부처 신이 된다는 말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나방, 검정나방을 직면하고 1년에서 느꼈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타파하고, 응? 그지? 나방이나 일자나 페르소나나 시인이나 다 같이 두 그룹명 오탈이죠. 를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 하고 깨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구도는 이분법적 대결구도는 뭐예요? 그 공간의 공간적 존재의 살아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대방이 이구려는 순간이라면 그런 대결의 의식은 신뢰에 가깝습니다. 그지? 한쪽은 죽으려는데 한쪽은 싸우려 는 거죠. 그지? 여기 막 죽으려는 숨을 거두려는데 칼을 꺼내서 공격을 하는 마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제일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칼 꺼낸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실수가 연민, PT,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무서워했던 거 까먹고 검지를 내밀어 날개를 만져본다. 그래서, 그래서 해결하려 했던 응? 폭력적으로 일련의 심정을 잊고 나도 모르게 검지를 내밀어 날개를 만져본다. 즉, 나방의 술개를 일으키게 본다는 것. 그런데 이런 연민이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게 날개의 끝은 어, 수틀 위에 자수처럼 낡다. 그러니까 이런 역지사지, 즉, 지사지가 뭐예요? 처지를 바꿔 생각함. 처지를 상대방 바꿔 생각함. 하나는 마음가짐이 예? 날개 끝은 수틀 위에 자수처럼 얇다. 노사처럼 응?
사방의 날개를 날개거나 직접 경험을 하게 이, 그 나방도 음, 수인 페루소나처럼 피부에 연결된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사지를 느끼게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왜냐하면 날개 끝은 수틀 위에 수를 놓는 거 있죠. 자수. 그 왜 수 놓는 거지? 자수 이렇게 나방 같은 걸 새길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자수 작업을 하는 거 이게 그왜 수틀 위에다가 자수를 놓죠. 이렇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실이 얼마나 얇아요. 그죠? 실을 조그만 실을 계속해서 짜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묘사는 이 시의 제목 0.1mm 선이기 때문입니다. 수틀에 팽팽하게 놓인 천 위에 자수를 놓을 때 아주 얇은 실이 어, 하늘과 더불어 드나들면서 날개 같은 끝 같은 음, 모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인 페르소나의 자수 작업 경험을 연상시키는 정도로 아주 얇은 실 같은 요소로 나방의 날개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나방의 날아다니기가 이래요. 0.1mm라는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 음? 뭐야, 두께, 그지? 에 의존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페르소나가 뭐예요? 이 나방의 처지와 공감, 심퍼시 할 뿐만 아니라 공감은 심이죠. 심은 세임이에요. 심, 세임. 감정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 같다. 즉 생각이 같다라는 뜻의 공감의 형태가 될 뿐 아니라 상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랑 그래 나 얘가 왜 이런지 알겠어라는 머리 쪽으로 그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줄 더 있어요. 너는 딱 한 땀만큼만 움직인다. 겨우 그러니까
예, 조세핀 시인 페르소나, 응? 응? 어떤 한 검은 나방 한 마리의 임종의 나마리를 임종, 어? 임종. 그러면 요거죠. 죽음을 맞이함, 임종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죠? 우연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어린 강아지가 밤중에, 새벽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내 발등에 머리를 살포시 된 직후, 어, 운동, 음,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필자가 했었는데, 그때의 충격이 너무 생생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어? 그 정도였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 강아지가 밤에 이제 새벽에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에 와서 쓱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느끼면서 딱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죽은 거였어요. 너는 딱 한 땀만큼만. 이게 또 뭐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도 이 시의 제목 0.1mm가 연상됩니다. 응? 그러니까 날개에서도 연상되고 그다음에 그 딱 한 땀이라는 게 뭐냐면 자수, 그지? 자수에서 어, 실이 가는 실이 아주 가는 실이 한번 바늘에 묶여 천을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 행동을 한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만큼 그러니까 0.1mm라고 정의해도 될 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 정도로 조금 움직이는 건 무의미한 동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핀 시인 페루소나가 이 한행으로 된 이연에서 말하는 건 바로 필자가 경험했던 강아지의 머리에 아주 작은 움직임, 임종하는 강아지죠. 그런 강아지 머리에 아주 작은 움직임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의 죽음의 네, 묘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후자가 강아지의 죽음을 묘사했지만 이건 객관적인 음, 설명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아까 이거 잘못했어요. 동감인데 공감이라고 그랬어. 심퍼시는 동감이죠. 동감. 왜냐면 동감. 한자말을 말을 하는데 두 개가 같다는 소리예요. 감정이 같다는 거예요. 동이 같다는 거죠.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공감. 공감. 공감은 남의 주장, 의견, 주장대에서 그러니까 같이 엠퍼시. 즉 나방이나 강아지의 막막한 지금 대면 상태를 같이 함께 공 함께 느끼게 되었다는 음,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나방이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순간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그냥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불쌍하게 여기는 응? 연민이나 같은 생각을 하는 공감이 아니라 같이 함께 어, 느끼는 공감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음, 그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고양이처럼 너를 다녀간다. 이미 죽어버린 나방이지만 그 나방의 행동을 지켜보며 공감한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도 모닝 우리,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 진짜의 강아지 이름의 고백도 그 오랜 세월 전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애도하고 그러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서너 달 수 있었지만 한 고귀한 생명을 생명체를 지금은 건강하며 평온하게 한 상황을 그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양이처럼 너를 다녀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과장이 아니라고. 날마다 묻는 안부는 먼지처럼 쌓여갔다. 그죠? 왜 날마다 묻는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뭐 때문에 만난 거야? 죽는 순간에 만났잖아. 근데 이 애도의 순간은, 그지? 요점, 애도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죠. 시간만이 해결해 준다 그러죠. 근데 해결해 준 게 아니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뭐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 때문에. 응? 내가 지금 그 아까 광아지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음. 왜냐면, 조금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기본 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다시 생각날 때쯤, 애들에다 갑자기 생각나죠. 그거는 뭐, 사람의 경우도, 친지의 경우도 그렇지만, 똑같다고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지지가, 뭐, 친지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연히 발견한 나방의 죽음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애도의 과정, 응? 그러니까 그 연민, 공감, 공감의 발전, 응? 발전, 이 공감이란 애도의 과정, 이 과정을 전부 다 겪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 조세핀 시인 페르소나의 고백은, 음, 뭐예요? 기후재앙으로 인해 재앙을 난경에 당면한, 근데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태론의, 응? 새로운 생태론이 필요한데 못한단 말이죠. 출발점이 못합니다. 즉, 뭐예요? 한갓, 한낱, 응. 어쩌면 하찮은 나방의 부분도 애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 본성이라면, 어쩌면 인간에게는 기후재앙의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나방의 죽음까지 이렇게 애도한다는 건 어쩌면, 그지?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까 그 강아지 다시 생각난 것처럼 창문을 열었다. 냉기 가득한 창틀에서 너는 움직이지 않는다. 죽은 지 오래죠. 아까 그때 죽음을 봤으니까. 그렇다고 장례식도 안 치렀죠. 그냥 심리적인 애도일 뿐이에요. 그지? 장례식 묻어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죠. 너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창문을 여닫아본다. 사진처럼 반응이 없다. 그지? 사진 딱 찍힌 것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야. 몇 차례 여닫아보아도 그대로인 너를. 죽음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파르르 떨지 않은 너를 만지려다 멈춘다. 중요한 거는 왜 만지려고 했을까?
이런 조세핀 시인 페르소나의 행동이 응?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치? 나방은 이제 이미 벌써 그 나방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른 사체들처럼 존재의 의미가 먼지만큼도 없는데 왜 만지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런 만지려던 충동이 응? 왜 중요해서 위시의 페르소나의 경험의 결론으로 응? 얘기했을까? 위시는 뭘로 끝나냐면 그리고 오래된 창문을 천천히 닫는다로 끝나요. 에필로그죠. 그러니까 에필로그예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에필로그. 이 본론이 끝난 거죠. 어? 그러니까 서사의 본론이 끝난 뒤의 에필로그는 요 밑에 거예요. 어? 그리고 오래된 창문을 천천히 닫는다. 그랬단 말이죠. 왜 이게 페르소의 결론으로 만지려다 멈춘다. 왜 멈추고 왜 만지려고 그랬을까? 그거죠. 이게 일자는 연민, 동감, 공감에 이어지는 답이, 컴패션, 아가페의 사랑의 충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려서 사진처럼 반응이 없는 검은 나방 한 마리의 사체를 위로하려 듯이 만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다정함이 팬더니스, 하든데시대의 인류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음, 어, 영성사상의 답이 사랑의 말로이기 때문입니다. 음? 근데 왜 멈췄을까요? 그런데 만지려다 멈춘 이유는 이성, 그지? 이게 이런 다정함, 정성적 사랑과 자비가, 그지? 이거는 사근대적인 의미죠. 사근대적인 다정함, 정성적 사랑과 자비가 근대적인 이성적 판단과 음? 판단과 겸해져야 제대로 된 대처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필로그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오래된 창문을 천천히 닫는다. 음, 라방의 장례식을 요란하게 치러주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창한 장례식이 진행되었으니까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나방의 사체 처리 방식은 별로 분명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방의 몸을 처리하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상적 성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가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1mm 조세핀 창문을 열었다. 흰 창틈에 검은 나방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제 몸집만한 어둠을 접었다 편다. 서툴다. 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창문을 여닫는다. 하르르 떨다 금세 조용해진다. 아차 싶어 검지를 내밀어 날개를 만져본다. 날개 끝은 수틀 위의 자수처럼 얇다. 너는 딱 한 땀만큼만 움직인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고양이처럼 너를 다녀간다. 날마다 묻는 안부는 먼지처럼 쌓여갔다. 한동안 잊고 있던 내가 다시 생각날 때쯤 창문을 열었다. 냉기 가득한 창틀에서 너는 움직이지 않는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창문을 여닫아본다. 사진처럼 반응이 없다. 몇 차례 여닫아보아도 그대로인 너를 더 이상 파르르 떨지 않는 너를 만지려다 멈춘다. 그리고 오래된 창문을 천천히 닫는다.